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전이 끝나고 손흥민에 대한 소름돋는 분석 내용이 영국 현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패배했고 토트넘 선수들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는데요. 그중 흥분한 토트넘 현지 팬들은 이딴 팀은 케인 말고는 사람 구실을 하는 선수가 없다. 케인을 제외하고 모조리 갈아치워야 한다라는 식으로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유로파리그를 꿈꾸는 것도 불가능해진 현 시점에서 선수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쳐버린 겁니다. 손흥민 역시 이날 경기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였음에도 이성을 잃어버린 현지 팬들의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의 활약을 보고서도 비판을 하는 것을 보면 영국인 프리미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이후 영국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전을 정밀 분석하자 한 가지 예상 못한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그것은 케인이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은 강등권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의미했고, 케인 말고는 전부 갈아치워야 한다라고 외치던 현지 팬들은 일순간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정작 진짜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어떤 분석 내용이었길래 현지 팬들이 저런 반응을 보였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암담한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손흥민이 토트넘 올해의 골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토트넘은 21일 홈페이지에 올해의 골에 손흥민이 브라이턴을 상대로 넣은 오른발 가마차기 골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8일 EPL 30라운드 브라이턴과의 홈경기에서 전반 10분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이 골은 손흥민의 리그 7호 골이자 개인 통산 EPL 100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아 아크 왼쪽에서 전매 특허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문을 열어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올해의 선수로는 케인이 선정됐습니다. 케인은 구단 멤버십에 가입한 팬이 뽑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는 물론 토트넘 주니어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 팬클럽이 뽑은 올해의 선수를 모두 수상했습니다. 이렇듯 유럽 대항전 진출이 어려워져 팀이 암담한 상황에서도 손캐 듀오는 빛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으로 인해 선수들이 나사 하나가 빠져있고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토트넘의 위계 질서에 대해 지적한 겁니다. 토트넘은 딱 봐도 위계 질서가 없는 허수아비 팀인데요. 과거 맨유의 로이킨이나 아스날의 비에이라 같이 선수단을 장악하고 팀 스피릿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토트넘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나까지 속이 터진다. 항상 시간이 촉박하고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포로나 클로셉스키는 절대 팀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끝까지 본인이 하려고 하다가 공을 뺏긴다. 이것은 팀의 위계 질서가 없어서 그런 거다. 케인과 손흥민이 선수단을 잡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다. B클럽에서는 포로처럼 무차별 난사하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문제를 가지고 손흥민까지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요. 특히나 경기가 끝난 이후 영국 전문가들의 브렌트포드전 손흥민 분석은 온갖 이유를 들어 손흥민을 비판하는 팬들 단번에 입 닫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은 강등권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는 충격 분석이었죠. 이 얘기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현재 토트넘의 수비진은 다이어의 영향을 받았는지 완전히 폼이 죽어버렸다는 건데요. 오늘 경기에서 나온 장면들을 보면 수비수들이 수비를 안 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다가 어이없이 골을 실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토트넘의 수비 문제가 불거지자 비판받기를 두려워했고 다이어처럼 소극적 수비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손흥민이 1회 태클을 성공시켰는데 이것이 팀 내 최다 태클이 될 정도였습니다. 토트넘 수비진들은 무서워서 아예 발조차 뻗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 손흥민의 수비 영향력은 매우 컸고 동료들이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손흥민은 상대의 역습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전방 침투로 상대의 라인을 뒤로 몰아버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손흥민 한 명의 존재로 인해 최소한의 수비는 남겨둬야 했던 브렌트포드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브렌트포드는 전반전에 컨셉을 다소간 잃은 모습이었고 전방 압박을 잘하는 팀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맨시티 원정에 가서 승리를 거둘 정도로 짜임새 있는 팀인데 손흥민을 견제하기 위해 전술을 일정 부분 수정한 것을 보면 손흥민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토트넘의 수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손흥민이 상대를 뒤로 물러주고 역습을 차단해주고 이제는 아예 팀 내 최다 태클까지 기록하는 지경인데요. 이에 영국 전문가들은 상대팀이 라인 브레이커인 손흥민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 라인을 끌어올려 토트넘의 허술한 수비를 마음껏 공략할 수 있다. 토트넘의 빈약한 허리 라인과 수비수들의 기량으로는 이 공격들을 절대 막아낼 수 없다. 손흥민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강등권 팀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발빠른 역습을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로메로 말고 존재하지 않다니 슬픈 현실이다.
우리는 손흥민에게 무엇을 더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 자꾸 손흥민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개소리다. 어쩌면 케인보다 더 중요한 게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공격, 미드필더, 수비 모든 면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은 붕괴의 수순을 밟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